처음엔 호기심과 어떤 약간의 즐거움으로 시작을 했다가 평생을 모든 걸 다 바쳐서 그 약물을 위해서 사는 거거든요, 사실은. 안녕하세요. 아이비엘리스의 윤중식 약사입니다. 네, 우리가 보통 건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위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어때요?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약을 처방받아서 복용을 하기도 하고 영양제를 사 먹기도 하고, 예, 저희 같은 아이비엘리스의 건강기능식품을 사서 복용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좋은 음식을 먹으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우리가 좋은 것을 먹으려고 노력해서 내 몸을 건강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약사 입장에서 생각하는 건강을 위해서 진짜 좋은 것들은 나쁜 걸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국에 있다 보면, 예, 심혈관계 질환이 있으신 분이 어때요? 담배가 주머니에 꽂혀 있고 만성 폐질환 때문에 기침을 콜록콜록 하시면서 이쪽 주머니에 담배가 꽂혀 있을 때는 정말 답답하거든요. 좋은 고지혈증 약을 드시는 것보다, 혈관에 좋은 아스피린을 드시는 것보다 금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생활이 따라가지 않는다면 건강을 유지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좋은 약보다 더 좋은 것은 더 나쁜 행위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 봤는데, 신년이고 하니까 역시 건강에 최대적인 담배, 그리고 술. 한국에서는 굉장히 적을 것 같지만 생각보다 많습니다. 마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우리 독자님들께서 더욱더 건강해지실 수 있고요. 그 건강을 유지하기 바라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몇몇 분들은, 야, 술, 담배는 무슨 기호식품이지, 그게 무슨 중독물질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죠? 예, 참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술, 담배도 엄연한, 예, 중독을 유발하는 물질이고요. 마약과 동일하게 우리 몸에서 중독을 유발해서 그것들을 끊을 때 굉장히 애를 먹는 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쉽게 접하고 오래전부터 써왔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거고요. 나라에서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취급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지, 실제는 우리 몸에서 중독을 유발하는 아주 대표적이고 유명한 물질이 맞습니다. 중독을 얘기할 때는 반드시 제일 중요하게 포커스를 맞추는 게 바로, 예, 도파민입니다. 도파민. 보상 호르몬이다.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면서 보상을 주는 거예요. 아이를 올바른 길로, 아니면 좋은 길로 인도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강하게 체벌을 하거나 혼을 내서 그걸 못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어떻게 하죠? 네, 반대로 좋은 선물을 주는 거죠. 칭찬을 하고, 잘했다, 훌륭하다, 맛있는 걸 먹이고, 이렇게 하면서 아이를 좋은 길로 인도하는 거죠. 둘 다 어떤 결과를 주냐면요, 혼내면 우리 몸에서 도파민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아이가 그 도파민이 적어지는 기분이 싫어서 그 행동을 안 하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칭찬을 해주고 맛있는 걸 해주면 또 도파민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걸 또 해야 되겠다, 또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보상이에요. 이렇게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체계, 보상 체계의 핵심은 도파민인데, 문제는 이게 자연계에서 존재하는 행위를 인간들이 이제 아주 영리해지죠. 그래서 그걸 인위적으로 만들어내게 돼요. 그 물질이 바로 중독 물질이에요. 예. 그 물질을 쓰면 내가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도 도파민이 많이 분비되는 거예요. 나는 이걸 해서 중독될 거야 라고 시작하는 사람들은 사실 아무도 없잖아요. 대부분 어떻게 중독되냐면요, 네, 처음에는 호기심과 즐거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것들을 해보니까 기분도 굉장히 좋아지고, 예, 업무 수행 능력이 좀 좋아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암페타민 같은 거 해보면 밤새서 일을 해도 전혀 지치지 않거든요. 그래서 며칠 동안 막 수험생들이 공부를 해도 지치지 않을 정도로 어떤 업무 수행 능력이 향상되는 걸 느껴져요. 그런데 이것들을 어때요? 멈추면 그 좋았던 것들이 떨어지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때만큼의 농도를 써서 그 기분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이걸 좀 어려운 말로 내성이라고 하는데, 이만큼의 물질을 썼을 때 이만큼의 즐거움이 왔다면 그 다음에는 이만큼의 즐거움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더 센 농도나 더 많은 양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더 많은 양, 더 많은 양, 더 많은 양, 계속해서 양이 늘어나게 되죠. 이것들이 바로 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늘 조금씩 썼는데 나중에는 안 써보니까 어때요? 기분이 나빠지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안 쓰려고 하면 자꾸 뇌에서, 야, 너 옛날에 썼었잖아, 왜 안 써? 라고 자꾸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그 스트레스를 이기기가 힘들죠. 그걸 바로 금단 증상이라고 해요. 어떤 약물을 끊을 때 내 뇌나 몸에서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불안, 우울하거나 짜증나거나, 심지어 막 손발이 떨리거나 식은땀이 막 나는 현상들, 이런 걸 금단, 끊기가 굉장히 어려운 증상이 발생하는, 금단 증상이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어때요? 그 좋았던 기분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금단 증상이라도 어떻게 막아볼까라는 마음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알딸딸하고 기분도 좀 좋았다고 하면 나중에는 하지 않게 되면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고 짜증나고 일의 능력도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걸 해야만 약간 정상적인, 그냥 일반인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엔 일반인이었다가 해서 자극이 좋아졌는데 나중에는 어때요? 일반인 같은 감정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그렇죠, 늘 스트레스 받는 상태를 유지하다가 다시 약물을 하게 되면 살짝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고 올라갔다 떨어지고,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거거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약물에 중독되는 겁니다, 실제로. 보시면은 담배 끊으라고 하면 실제 어때요? 굉장히 힘들거든요. 저희 직원이 흡연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담배를 끊게 하려고 뭐 별의별 인센티브를 다 주고 별 노력을 다 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약국에서는 소변으로 담배를 폈나 안 폈나를 검사하는 키트가 있어요. 해외에는 마약을 했나 안 했나 하는 그 검사지가 있거든요. 우리 임신 테스트기처럼. 그 테스트 키트가 있으니까 이제 그 친구랑 그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와, 근데 처음에는 일주일 정도까지는 그래도 좀 참을만 했는데, 그 뒤에는 굉장히 아이가 스트레스 풀해지더라고요, 직원이. 굉장히 짜증 섞여 있고요. 환자와의 다툼도 많아지고, 그 소변 검사도 거부하고요. 뭐, 나중에는 결국은 이제 약국을 그만두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약물을 처음에는 호기심에 시작을 하는데, 이것들이 계속해서 내성과 강한 욕구, 갈망과, 그리고 쓰지 않았을 때 생기는 어떤 불안, 초조, 스트레스에 의한 금단 증상으로 계속해서 반복되는 행위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나는 술 조금만 마시거나 담배 조금만 피는데 무슨 중독일까라고 궁금해 하시잖아요. 그러면 세계보건기구에서 보통 중독의 진단 기준이라고 보통 요구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한번 들어보시면, 물질을 하고 싶은 강한 욕구가 있다. 그리고 물질 사용의 통제가 어렵다. 술을 예를 들면요, 난 한 잔 딱 좋아, 뭐 두 잔 딱 좋아, 이 정도에서 통제를 못하고 그것들을 계속해서, 그렇죠, 필름이 끊길 때까지 먹거나, 오늘 시작했는데 내일 끝나거나, 이렇게 물질 사용에 통제를 못하는 경우가 바로 어떤 중독의 진단 기준에 포함되고요. 유해한 결과, 그러니까 나에게 굉장히 해로운 걸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경우도 바로 중독 진단 기준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이거라면 내가 해롭고 나에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걸 인지하고 있고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하는 걸 말합니다. 기타 활동이나 어떤 책임보다는 물질 사용에 우선순위를 두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집안에 큰 행사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길 꼭 가야 되는 걸 알지만 오늘 친구들과 술을 마시는데 그 자리에서 떠나오지 못하고 그 다음날까지 술을 마시면서 아이들은 아빠를 기다리다가 결국 엄마랑만 가게 되고 울고 뭐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상상하기도 싫지만 그런 행동들, 자기가 해야 되는 책임이나 활동보다 중독 물질을 더 우선순위에 두는 것들의 중독의 어떤 진단 기준이 됩니다. 또는 내성 증가입니다. 예전엔 분명 요만큼을 써도 취했는데 지금은 이만큼을 먹어야 취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담배도 마찬가지죠. 제가 아는 친구도 담배를 예전에는 일주일에 일주일에 한 갑을 피거나 뭐 하루에 반 갑도 못 피는 친구인데, 이제는 한 자리에서 두세 갑을 펴야만 그때 담배를 폈을 때의 느낌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금단이 발생하는 경우가 바로 중독의 진단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약물을 쓰지 않고 생활하면 아까 말한 대로 불안, 초조하고 식은땀이 나고 스트레스가 가득해지는 상황으로 내몰리는 거죠. 이게 바로 금단 현상인데, 이런 금단 현상을, 신체적 금단을 겪는 게 바로 중독의 진단 기준이 됩니다. 처음에 사용할 때는 적은 약물을 쓰다 보면 내 머릿속에서 약물이 삶의 일부예요. 그러니까 전체가 해야 될 일이 10가지면 그중에 약물이 1가지, 2가지 정도만 차지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점점 쓰게 되면 머릿속에 온통 약물, 가정이나 자녀, 회사, 그리고 사회적 책임은 다 없어지고 나중에는 온통 다 머릿속에 약물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약물을 찾아서 모든 걸 헤매잖아요. 실제 마약 중독자들 같은 경우에는 약물이 떨어지면 굉장히 불안해하고, 그리고 막 집 주변을 서성이면서 혹시 내가 숨겨놨던 아니 뒀던 마약 있나 라는 것도 볼 수 있고요. 코카인 중독자들은 코카인을 코로 흡입하거든요. 근데 자기가 흡입했던 자리에 혹시 코케인이 가루라도 남아있나 하면서 막 닥닥닥닥 막 긁어서 막 더럽게 막 된 걸 막 흡입하고 코로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머릿속에 온통 그 약물을 찾는 모든 행위에 자신의 일생을 바치는 거죠. 사실 중독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서글픈 질환이에요. 사실 처음에는 호기심과 어떤 약간의 즐거움으로 시작을 했다가 평생을 자신의 경제적인 것, 사회적인 것, 모든 걸 다 바쳐서 그 약물을 위해서 사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마약에 처음에 빠지기는 굉장히 쉽지만 헤어나오기는 어렵잖아요, 사실. 모든 걸 다 바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에 사실 할 게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일생의 모든 것들을 그 약물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